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충북 시군 지역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청주야구장 건립을 비롯해 지역 수건 사업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광장의 목소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의 의미와 과제를 연속 보도로 정리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세종에 이어 청주 아파트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 때문인데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충북 관련 공약을 냈습니다. 공항과 철도 등 대형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별 수건 사업들을 반영했는데 특히 이번 공약들을 내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주시 공약 9개는 우선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청주교도소 이전, 충청권 광역철도 등 주요 현안이 첫머리에 배치됐습니다. 이어 첨단 산업 육성과 함께 프로야구가 가능한 야구장이 포함된 복합 스포츠 콤플렉스를 짓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충주에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조기 완공, 용인 충주 민자 고속도로 건설 지원, 충주 원주 간 철도 건설 방안 모색 등 교통망 확충과 함께 의료체계 개혁, 호반 관광 휴양벨트 조성,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지원도 반영했습니다. 제천에는 수도권 광역철도의 연장 방안을 모색하고 모산비행장 권역 도심공원 조성, 종합운동장 재건축, 웰니스 관광 천연물 산업 육성을 꼽았습니다. 충북 내 주요 도시 또는 국가 X축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을 우선 과제로 배치하고 지역별 현안도 포함시켰습니다. 지방 균형과 발전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아야죠. 그리고 힘없는데 좀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양에는 구경시장 주차 타워, 상진초 학교 복합시설 등 주차난 해소와 관광벨트 구축, 지속가능한 시멘트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등을 약속했고 괴산과 증평에는 동서 횡단철도 조기 확정을 공통으로 반도체 후공정 산업 강화와 청주 괴산 고속도로, 에듀테크밸리 조성과 보강천 스포츠 테마파크를 각각 반영했습니다. 진천에는 국가대표 선수촌 스포츠 테마타운, 혁신도시 시즌2, 중부고속도로 농다리 관광휴게소 조성을 내걸었고 음성에는 중부내륙철도 지선 설치, 소방병원과 연계한 소방 헬스케어 클러스터, 그린에너지 스마트 농업타운을 꼽았습니다. 보은에는 광역상수도 도입 지원과 청주공항 보은 김천 철도 노선 검토, 대청호 수변지역 친환경 관광벨트 조성을, 옥천에는 대전 옥천 국도 위험구간 터널 추진과 경부고속도로 금강 IC 이설, 파름산 산림복합단지 조성 등을 반영했습니다. 영동에는 공공목욕탕 건립, 원류봉 모노레일, 제2산업단지 조성과 국악 엑스포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와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시군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공약으로 연계되는, 그래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이 공약은 꼭 전체가 지킨다, 이런 개념으로 공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충북 시군별 공약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어제 사법 독립 수호와 독재 저지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서승우 충북도당 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파괴 시도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짓는 선거라며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한국노총 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어제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노동이 중심이 되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로 실현해낼 수 있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국 공공노조연맹 충북본부도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번 21대 대선을 앞두고 이번 대선의 의미에 대해 MBC는 내가 바꾸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여러 방향에서 되새기게 됐다는 일각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갖는 한편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한밤중 날아든 대통령의 계엄 선포. 무장한 군은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향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무효화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 사이 국회를 봉쇄한 경찰과 군에 맞선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향해 총을 들게 한 대통령은 결국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응원봉 물결과 대학마다 붙은 대자보. 결국 국회는 계엄 선포 11일 만에 탄핵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122일 만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그리고 2년 앞서 치러지게 된 21대 대통령 선거. 시민들은 이번 조기 대선을 스스로 일궈낸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 손으로 스스로 바꾸는 대통령이다라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있었으니까 그 비상계엄 내에서 일어난 선거인이만큼 일단 우리 국민들이 함께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을 파면하는 과정에서 광장은 둘로 쪼개졌고 시민들은 이질된 언어와 생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극한 대립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는 통합이라는 과제가 남겨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체제나 이런 사회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무엇보다 훼손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지만 이번 탄핵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체감했고 다시 이 권력을 국민에게 찾아오기 위한 그런 대선으로 또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좀 헌법도 바꾸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치 권력도 좀 등장하고 주민들의 삶도 나아지는 정말로 좀 삶이 바뀌는 그리고 가치관도 바뀌는 새로운 시대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지도자 교체를 넘어 한국의 전환점이 될 걸로 평가받는 이번 대통령 선거. 내가 바꾸는 대통령 선거는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놓으면서 세종의 집값 급등세가 인접한 청주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불확실한 공약에 기댄 주택시장 과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와 인접한 2,4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이 단지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3억 7,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올해 1월 3억 3천만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4,500만 원이 오른 겁니다. 실거래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들도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매수자분들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 가격도 계속 상승이 되는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청주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도 문의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놓으면서 세종시에 이어 인접한 청주의 주택시장까지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 갭투자 문의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매수 문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전화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요. 실소유자 위주로 많이 찾아오고 전화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이후 하락과 보합을 유지했던 청주 지역 아파트 가격은 2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실제 거래도 늘면서 일부 집주인들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내놨던 물건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정책을 내놓았다가요. 아무래도 대선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물건을 걷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질 않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대선 공약에 기댄 주택시장 과열은 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기존 정부들이 10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얼마만큼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기대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접근하는 게 신중해야 된다. 실제로 2020년 총선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 공약이 발표되면서 세종시 아파트 값은 45% 가까이 급등했지만 이후 4년 동안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대선 후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70대가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괴산경찰서는 인근 CCTV를 분석한 끝에 지난 13일 증평군의 한 도로에 걸려있던 이재명 후보 현수막을 칼로 훼손한 혐의로 7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현수막에 적힌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청주 거리 한복판에서 흉기 살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70대 남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했는데 이 남성은 범행 이유에 대해 자신을 무시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전거를 탄 두 사람이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섭니다. 잠시 후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바닥에 쓰러지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사라집니다. 70대 남성이 지인인 8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겁니다. 뒤에만 확하게 피가 많이 묻어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는 사고다 직감을 했지. 119 왔을 때 숨 안 쉬고 계셨어. 쓰러진 남성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 주변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의 덮개가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당시 바닥에 쓰러져 누워있던 남성의 혈흔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2시간 만에 70대 가해자를 1km 떨어진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두 남성은 한 동네에 살면서 10년 정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해 원한이 있었고 최근 들어 사이가 나빠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범행 전 집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직접 불러낸 점을 바탕으로 계획 범죄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지난 3월 청주에서 역주행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석 대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과실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의뢰 사고 기록 장치를 정밀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만 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300m를 역주행했던 72세 운전자는 차량 결함을 주장해왔지만 이번 감정 결과를 인정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부하장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대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군 대령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령은 지난해 자신을 보좌하던 직속 부하장교를 강제로 껴안고 자신의 관사로 데려간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령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직위 해제돼 다른 부대로 전출됐고 재판에 넘겨지기 일주일 전 구속됐습니다. 지역방송은 지역 여론의 장이자 또 지역 균형 발전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으로 방송산업이 저물면서 특히 지역방송들은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서도 지역방송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영남권을 덮친 초대형 산불.
꺼지지 않을 것만 같던 산불은 10만 4천 헥타르의 산림을 태우고 1조 8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안겼습니다. 이 같은 재난 현장에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건 지역방송이었습니다. 지역방송은 이처럼 지역의 상황을 담아내고 지방자치시대 여론 형성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함께 찾아온 방송산업 침체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 방송사의 광고 수익은 7% 가까이 감소했고 취약한 수익 구조로 흑자를 기록한 곳은 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지역방송 지원을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은 이유입니다. 지역방송 규제 특례를 통해서 중간 광고를 증가시켜준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규제 개선 혹은 협찬 중에서도 제목 협찬 이런 것들을 해주자는 얘기를 정부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실천이 없었습니다. 지역 방송사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게 현주소입니다. 지역 방송사가 공익 목적 방송 발전을 위해 내는 방송발전기금은 한 해 2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39개 지역 방송사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 예산은 50분의 1 수준인 45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들도 열심히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 정부가 출발하면 정부 차원의 절실한 지원책도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 구조와 턱없이 부족한 지원에 이제는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지역 방송.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지역 방송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내려졌던 도내 모든 방역대 가금농장의 이동 제한이 전면 해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11월 음성군 금왕읍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 193일 만에 종식을 선언하고 위기 단계도 주의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방역대 해제는 마지막 발생 농가 소독 완료 후 28일이 경과하고 해당 지역 내 모든 가금농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한편 지난 동절기 동안 청주에서 2건, 진천과 음성에서 각각 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병했습니다. 40년째 방치되고 있는 옥천 장계관광지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옥천군은 호텔 건립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인지그룹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오는 2027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호텔과 부대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장계관광지에는 출렁다리 건설과 친환경 도선 운항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재작년 수변구역 해제로 호텔과 레스토랑 건립이 가능해졌다면서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1분기 시멘트 내수 출하량이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0% 넘는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1분기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8% 감소한 812만 톤으로 최근 5년 동안 1분기 판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한일시멘트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5.5% 감소한 125억 원에 그쳤고 아세아시멘트는 70.4% 감소했습니다. 또 성신양에는 61억 원의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하는 등 시멘트 업체들의 경영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지 실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9일 동안 진행된 실사에서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은 선수촌과 폐회식장 예정지, 또 경기장 등 대회 핵심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마티아스 레몬트 피수 사무총장은 이제 충청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구체적인 피드백으로 대회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의료 서비스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세금 감면 시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의료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